안녕하세요. 해양조교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또 한 달간 교생실습을 가게 되어서 또 앞으로 4주간은 부득이하게 실험 수업을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해양 내에서 압력 경도력과 코리올리 힘이 균형을 이루며 형성되는 지역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실제 해양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지역류의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지역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다 표면에 이렇게 높고 낮은 해수면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듯 오른쪽은 높은 해수면, 왼쪽은 낮은 해수면을 나타냅니다. H와 L로 나타나져 있죠. 이처럼 해수면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 물은 압력 경도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구가 저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코리올리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이 물의 이동 경로에 대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코리올리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 경도력과 코리올리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물은 두 힘의 중간 방향으로 흐르며 더 이상 압력차를 따라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지오스트로픽 밸런스, 지오스트로픽 균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오스트로픽 해류는 항상 등압선에 평행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더 이상 고압에서 저압으로 직접 흐르지 않고 힘의 균형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류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역학적 고도,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역류는 역학적 고도 차이를 기반으로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역학적 고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고도란 밀도 분포를 기반으로 해양 내부의 압력 차이를 적분하여 계산한 수직 단면상에서의 상대적인 높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수 밀도가 수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용해 그 위치의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이나믹 헤이트는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면으로부터의 고도차라는 점입니다. 이 고도를 이용하면 수평 방향의 압력 경도를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류 속도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양에서는 이런 지역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CTD 데이터를 이용해 수직 밀도 분포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역학적 고도를 계산한 뒤에 그래서 인접 정점 간의 이 역학적 고도 차이를 바탕으로 유속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적 고도를 이용해서 지역류 속도를 계산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본 이 다이나믹 헤이트는 해수 밀도의 수직 분포에 기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산의 핵심이 되는 물량이 바로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입니다. 해수의 밀도는 온도, 염분,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밀도 값을 역으로 이용해 스페시픽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해수가 기준 해수, 또 표준 해수에 비해서 얼마나 부피가 다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각 깊이마다 해수의 밀도가 기준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각 층의 상대적인 부력 차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값들을 수직으로 적분하면 앞서 말씀드린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지오스트로픽 유속의 계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나믹 헤이트에 대한 적분식이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델타 D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쳐준 식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와 압력 변화량을 적분하여 역학적 고도 차이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각 수식 구간별로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의 평균값과 압력 변화량 델타 P를 곱한 뒤 이를 수직 방향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터 단위의 고도로 환산하기 위해서 만을 곱해주는 보정 과정이 필요하며 또한 알파 계산 시 0.1을 곱했다면 10만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류는 수평 방향의 역학적 고도 차이로부터 유도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값들은 다이나믹 미터 단위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한 이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이용해서 지오스트로픽 유석을 구하는 식인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그 F는 코리올리 파라미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델타 D는 인접 두 정점 사이 역학적 고도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델타 X는 그 두 정점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깊이에서 두 정점 간의 동역학적 고도 차이가 크고 그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지역류 유속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 얻게 되는 값이 바로 등압면상에서의 지오스트로픽 유속이며 이는 바다의 흐름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식은 압력 경도력과 코리올리 힘, 이 두 가지 힘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지오스트로픽 균형이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지역류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매트랩으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매트랩 상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는 델타 X를 계산할 때는 SWDIST를 사용하게 되고요. 코리올림을 계산할 때는 SWF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벡터를 그릴 때는 퀴버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퀴버의 뒤에 있는 run, let, UV는 각각 경도, 위도, 그리고 벡터의 X방향, 벡터의 Y방향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매트랩으로 실험할 자료의 그 관측 자료는 저희가 많이 써왔던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KODC의 2019년 정선해양 관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해역 모든 정선 및 정점 표층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자료이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히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역류 속도가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바탕으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지오스트로픽 커런트, 지역류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실험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역학적 고도 및 지역류 분포를 2월, 8월을 나눠 계산해 주시고 이를 그림, 피규어로 그려서 나타내고 서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 그림은 2019년 2월에 지역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지역류 속도 분포 특징을 서술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분포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매트랩 코드 스크립트는 다음 주 수요일 5월 14일 2시까지 네, 다음은 저희 실험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하던 것처럼 KUDC 2019 정선 정점 자료 불러와 주시고 그래서 각 변수들 모두 이렇게 변수명 따로 지정하셔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month only는 이 데이트 변수에서 이게 month, 월만 뽑아서 추출해서 저장하는 그런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m은 그 월 조절 변수인데 그래서 2월이나 8월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이면 m은 1을 선택해 주시고 8월이면 m은 2를 선택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라벨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1, 2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nthNum도 똑같이 2,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findP는 여기서 선택된 달에 해당하는 자료만 필터링하기 위한 인덱스 추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2월, 8월 그 위치만 2월, 8월에 해당하는 그 변수값의 위치만 여기다 저장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여기 각각의 변수 내에 저장하면은 2월과 8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그
먼저 다이나믹 헤이트를 구하기 위한 여러 변수들입니다. 이거는 밀도 인자고 압력이 0인 조건에서 해수 밀도를 구하는 SW-dense0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값입니다. 그리고 프레스는 압력이고요. 그래서 여기 수심과 위도를 기반으로 해수의 수압을 계산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SPA는 그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를 구하는 SWSBAN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그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포문은 각 수심의 중간값에서의 그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심 0m인 지점에서는 표층 SBN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스테이션별로 이걸 구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각각의 프레셔 디퍼런스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스테이션별로 구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볼륨 아노말리의 평균값과 그리고 압력차를 곱해서 역학적 고도 편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모두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점을 곱해서 쓰신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너믹 헤이트 아노말리의 합입니다. 각 관측 정점마다 이를 수직으로 적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지역률 유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역학적 고도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find C는 여기 depth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관측 정점의 표층의 위치 인덱스를 저장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각 정점의 시작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역학적 고도를 구하게 됩니다. 각 수심별의 역학적 고도 편차의 합을 구한 것이고 정점별로 역학적 고도 편차를 수직으로 적분해서 DK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의 4승을 곱하는 거는 미터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만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트 팹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저장해서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DH랑 SBN, min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final이라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뎁스는 0인 지점을 찾아서 저장하는 인덱스인데 이거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뎁스는 0인 지점이 표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표층의 그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정점의 위도, 경도를 추출하여 지도 시각화나 뒤에서 유속 벡터를 그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경도, 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E245는 저희 그 지형, 수심도 자료이고 위경도 범위인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새로 짜주시고 먼저 이 아래는 다이나믹 헤이트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미지 SC를 통해서 다이나믹 헤이트의 그 값들을 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HS256 컬러바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롯 경도 위도를 검은색 점으로 표시해서 그 각각의 지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코어스탈 라인즈 앤 랜드는 이거는 그 육지 자료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 세팅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표층의 지역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뎁스는 0 해서 표층의 위치를 찾아서 여기 저장하게 되고요. 경도, 위도, 라인, 정선, 정점도 그 표층의 0인 지점의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규어 선언해 주시고 이건 중복이어서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라인 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정점이 속한 그런 관측 라인의 정선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각 라인별로 이렇게 역학적
다이나믹 헤이트 아노말리와 위경도 정보를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접 두 정점 간의 거리 dx죠. 거리를 구하는 또 식을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고, PPT에도 나와 있죠.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코리올린 힘을 구하는 수식도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PT에 나와 있죠. 그리고 지역류 속도를 계산하는 식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은 뒤에서 VL을 쓰기 때문에 VLK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류 벡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PPT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홀더는 선언하고 런 D, let D 해서 정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값들 다 초기화 시켜주시고 또 피규어의 기본 세팅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녹화를 하면 지금 제 화면에는 피규어가 떴는데 녹화를 하면은 피규어가 안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이나믹 헤이트와 지오스트로픽 커런트 이 두 가지 피규어가 월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서에 첨부해 주시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5월 14일 오후 2시 전까지 저희 ETL에 보고서와 코드 스크립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신속하게 드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질병이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교수님 이론 수업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또 저와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